요즘 우리나라 법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한 법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파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어느 것이 진짜 맞는 법인지 대중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 그 자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식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웃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다 하하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웃었으니까 옆에 사람도 같은 의미에서 웃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재밌어서 웃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 모자가 삐뚤어져서 좀 잘못해서 웃었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무슨 이유가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하며 나라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법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모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현실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하며 또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펼쳐 능력을 개발하고 또 모두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서 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회주의가 우리의 적입니다. 적. 사회주의는 우리의 적이에요. 또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 사회주의의 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법을 공부했다 해요. 김정은의 말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와서 공부하면, 우리 법을 보고서 공부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그게 다 말이 안 맞는 말이다. 그죠? 김정은이가 우리 적인데.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이런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된다,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말이 잘못됐다 잘됐다, 법이 맞는다 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 말이냐 이거예요. 사회주의 쪽 말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말이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말이 말 같고 옳은 말 같아도 다 틀리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적과 싸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란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께 30년 가까이 보고 배우며 공부해온 육각나라의 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는 은둔자처럼 조용히 세상 모르게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13년 전에 어지럽다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무실 앞 서리풀 공원에서 맨발로 맨땅을 밟는 맨땅요법을 국내 최초로 시작하시고, 앞으로 맨발로 맨땅을 밟는 맨땅요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누구나 쉽게 맨발 걷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맨땅 용품을 생산하는 육각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맨발 걷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42년 전에
우주 탄생의 비밀인 육각, 흑사권의 비밀을 발견하시어 사이퍼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 사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곁에서 항상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선생님을 보아왔으며 우리 자신도 사이퍼 습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구는 크나큰 변화 속에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특별히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이퍼를 통해 오는 비를 멈추며 또 휘몰아치는 태풍을 쫓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우리는 그 능력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매스컴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풍을 쫓는 것 같다는 방송이 나왔을 때 우리는 통쾌함과 함께 미안한 마음 또한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10년 전에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육각 모양을 사이퍼로 퍼뜨리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였는데 요즘 방송이나 회사 마크 그리고 곳곳에 육각 모양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움직임의 신비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빠졌을 때 선생님께서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사이퍼를 통해 국민들을 선동해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진짜 여기저기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쓴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흐뭇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며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 또한 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쩌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향상된 미래 인간들의 생활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미래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또 행복, 그리고 풍요, 또 건강,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알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셨죠? 자, 먼저 탈북민 권효진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적 준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형기를 3년 이하로 받은 애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걔들이 살아나간 확률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근데 5년 이상을 받은 애들은 다 살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벌써 내가 5년 이상 중형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속 준비를 합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정신력 발휘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 오히려 극한이니까. 예, 생존이 정말 극한에 서 있으니까. 네. 근데 3년을 받은 애들은 하루하루 집 생각만 하면 기다리고 연날이 짧으니까. 먹는 상상 속에 빠지다 나니까 허약이 오는 거예요. 근데 허약 중에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궁상 떨어서 허약 걸리는 게 첫째 조건.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런 거죠. 희망 고문이지. 네,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이 권효진 씨는 그 이북에 가면 그 탑 같은데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글씨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 양반이 전거리 교화소라고 하는 그 전거리 교화소는 저 이북 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악명 높은 그리고 공포의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셨다시피 그곳에서 이 3년 형기를 받은 사람은 거의 모두 다 죽는데 그보다 더 긴 5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 교화소는 교도소도 아니에요. 교화소예요. 교양시킨다는 얘기죠. 저희 가면은 먹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원래 지금 이북에 뭐 군대들이
뭐 하루에 먹는 식사가 우리처럼 쌀알은 구경도 못하고 뭐 어떤 데는 잘 먹는 데가 감자 8개 준답니다. 그거 먹고선 우리랑 싸움이 되겠어요? 예. 그게 지금 이북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저기도 이 전거리 교화서도 맨 그 곰팡이 썰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막 섞어서 먹이는데 그래도 먹고도 그거 먹고 죽는 사람은 없대요. 전부 다 인간이 거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독이 올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기서 3년형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다 죽는데 5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거의 살아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이유는 권효준 씨가 말했듯이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돌아갈 마음에, 빨리 여길 나갈 마음에, 빨리 그 집에 갈 마음에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서 죽는 것이고, 거기가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고 어떨 때 잠자는 것도 칼잠이라 그래서 우리처럼 칼잠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겹치고 이런 식으로 잔대요.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죽는 것이고, 또 5년 이상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현실을 잘 견뎌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갈 마음에, 정신은 돌아갈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어서 죽는 것이고, 5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힘들다 안 힘들다 느끼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현실을 잘 견뎌서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과 행동하는 기능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동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따로따로 있으면 간단합니다. 근데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바깥의 세계, 뭐 보고 듣고 해서 그걸 끌어와서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자기를 움직여서, 또 자기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세상 바깥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를 움직이고 또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하는 나를 여러분들은 자기라고 알고 있어요. 행동하는 나는 아깝게도 그거는 생각이 없어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구분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기능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의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의식. 자의식은 뭐냐면 나만의 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만의 의식. 그러니까 서로 틀리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서로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틀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은 우주심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마음은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잤어. 그런데 일찍 일어나져요? 아닙니다. 대부분 늦게 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행동하는 나하고 생각하는 나가 틀리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즉 자의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꼭 이루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러면은 행동하는 나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면, 꼭 이루어야지 하면 행동하는 마음이 그래 일으키자,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간단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동하는 마음은 어떤 걸 일으키냐면 안 되면 어쩌나 불안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생각하는 나는 생각만 일으키는데 행동하는 나는 안 되면 어쩌나 라는 마음을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요. 몸 밖으로. 그리고선 현실에 있는 안 되면 어쩌나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행동하는 마음은 뻗어나가서, 왜냐면 우리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우주는 에너지가 두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아까 질문자도 말했지만 내가 42년 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우주의 처음 탄생 스타일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즉 우주는 원래 무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극 상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무극 상태에 이런 육각청이라고 하는 이런 틀이 생기면은 이래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고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어요. 여기서 끌어당기는 작용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면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끌어온 것 안에서 뻗어나가시는 것이 일으키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작용은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대신 뻗어나가는 건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면 이 파장하고 같은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만나면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그걸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셨죠?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기능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행동하는 기능은 마음 에너지를 세상 변화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형을 받은 사람은 나갈 생각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활동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것이고, 또 5년 이상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나갈 생각에 힘든 현실을 잘 견뎌서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선 어느 대학을 가야지 하고, 그 사람은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야 된다는 책임감만 갖고 있고, 무거운 마음만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공부도 안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럼 걱정한 대로 걱정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면 여러분들이,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뻗어나가서 그 안에 원하는 생각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요번에 이거 꼭 성공시켜야지, 그러니까 성공시켜야지 이 생각은 안 돼요. 성공시켜야지라는 얘기는 뭐 얘기고,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꼭 요번에 어느 대학을 가야지, 그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을 간다는 걸 마음 안에서 뻗어나가면은, 그리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 대학을 끌어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붙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각하는 기능은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지만, 행동하는 기능은 마음 에너지를 세상 변화에 맞춰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형을 받은 사람은 나갈 생각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활동하다 힘들어서 죽는 것이고, 5년 이상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나갈 생각에 힘든 현실을 잘 견뎌서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교화서 또 교도소 같은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마음이라는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면 그 뜻이 현실에 나타나고, 또 에너지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세상을 견디지 못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행동하는 기능이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지만은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람을 신인이라고 합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곧 생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여러분들은 나예요. 행동하는 기능은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몸 밖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생각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아셨죠? 앞으로 미래는 사이퍼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이퍼입니다. 아셨죠? 사이퍼는 직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이퍼라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통해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못해요.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이퍼는 직접 알고 하는 직접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라는 소원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신이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 뜻대로 이 세상이 따라와 준다면, 그때는 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인은 이렇게 하나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사람들은 신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직접 창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걱정이나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오던 그런 자의식을 벗어나 현실을 창조하고 가꾸는 그런 우주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가 지금부터 우주심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은 생각은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없애는 것을
손털기로.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지워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건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뻗어나가는 기운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기운인데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땐 지워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끌어오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